안녕하세요.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진수지 엄마입니다. 최선영이 한진태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지금 진나영은 한진태 집으로 들어와 안주인인 양 아침 식사까지 준비하면서 며느리 노름에 빠져 있는데요. 과연 그게 얼마나 갈까요? 머지않아 진나영에 감추고 있던 비밀이 모두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급하게 한현성 집으로 들어오느라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내버려둔 708호 오피스텔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네요. 최선영은 진나영의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장윤자가 진나영의 생일이 비밀번호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선영씨, 한진태가 마당집을 찾아왔네요. 최선영은 얼마 전 한진태 집에 출장 음식 서비스를 다녀왔었죠. 한진태 집안과 진나영 가족들 상견례 자리인 줄도 모르고 그 집으로 일을 갔었는데요. 저 이제 이혼 절차가 끝났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한진태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네요. 하지만 최선영은 이혼을 축하해줄 수는 없어 그냥 미소로만 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진태는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처럼 한참을 머뭇거리다가는 결국 입을 열었네요. 선영씨, 제가 청혼하면 받아주시겠어요? 한진태는 조심스럽게 반지가 든 작은 상자를 최선영 앞에 꺼내놓았죠.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최선영은 당황했었는데요. 청혼이라니요, 원장님. 제가 선영씨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한진태는 소년처럼 천진한 웃음을 웃었네요. 아니요, 원장님. 제가 감히 어떻게 원장님 같은 분이랑. 최선영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죠. 제가 진심으로 선영씨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한진태답지 않는 모습으로 한진태는 수줍은 웃음을 웃었네요. 하지만 최선영은 청혼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평생을 소원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진수지와의 만남이 얼마 전 겨우 이루어진 상태라 아직 진수지와의 관계도 제대로 정립이 덜 되었다 생각하고 있던 입장이었습니다. 더구나 진수지와 채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보니 진수지를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채우리를 파양이 되도록 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비명이지만 진수지와의 관계만으로도 최선영은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건데요. 다른 분을 마음에 두고 계신 건가요? 한진태는 자신의 마음이 진심인 만큼 상대인 최선영의 마음도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 자꾸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필시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최선영이 일부러 벌인 일이야. 한진태 집에서 우연히 최선영을 만나게 됐던 장윤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또 난리를 했었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수경애미, 누군가한테 해코지하려고 계획 짜고 그런 사람 아니야. 진장수에 이어 시어머니 박복선까지 한마디 거들고 나섰죠. 하지만 장윤자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계속 최선영을 욕했었죠. 하여간 선영 언니, 얌전한 척은 혼자 다 해놓고 뒤로 호박씨 까는 데는 뭐 있다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박복선이 또 한마디를 했네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그만 못해? 사실 박복선과 진장수의 말이 맞았죠. 아무리 장윤자가 밉다고 해도 최선영은 아무데서나 감정을 못 감추고 그대로 표현하거나 발설하는 사람이 전혀 아닌 사람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었다면 장윤자 같은 인간, 머리카락이 남아나지 않았을 텐데요. 자기 남편 빼앗고 안방자리 차지하는 사람을 가만히 자리내준 최선영이 어쩌면 답답하게 여겨질 만큼 최선영은 그런 장윤자를 타박하거나 몰아세운 적이 없었죠. 장윤자 같은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겠네요. 일단 한진태가 이혼 문제가 해결이 되자 바로 최선영을 찾아와 자신의 청혼을 받아달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 말이죠. 원장님, 최선영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추려고 감췄던 것도 아니지만 지난번 한진태가 마당집을 찾아왔을 때 잃었던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진수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일이었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더는 감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진수지가 바로 제 딸입니다. 짧은 순간 한진태는 말문이 막히겠네요. 솔직히 지난번 PD 양심 고백 이후에도 진수지가 마당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물론 채우리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아직도 낯선 집에 진수지가 살고 있다는 게 납득이 어려웠었는데요. 사실 진수지가 최선영의 딸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에 저절로 해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진나영은 방송 PD의 양심 고백에 대한 변명을 하느라 진수지가 자신과 친자매가 아니라고 변명처럼 한진태에게 말을 했었죠. 잠시 면피해보겠다고 결국 진수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서 자신 얼굴에 자신이 침을 뱉는 행위를 했었는데요. 이제 한진태는 퍼즐이 다 맞춰지는 기분이 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면 얼마 전 자신의 집에 최선영이 출장 음식 서비스를 왔을 때 너무도 흥분하고 놀라는 장윤자와 진장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음 장윤자를 보았을 때 천박함이 느껴진다고 분노했었는데요. 여러 번 겪으면서 실제 체험을 해보았고 결국은 뿌리부터가 썩어 빠진 천박함 그 자체였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건데요. 장윤자가 최선영과 진수지를 몰아냈다는 상황이 한진태에겐 몸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선영씨, 제가 너무 결례를 범했네요. 죄송합니다. 한진태는 정중히 사과를 했네요. 아니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선영도 한진태에게 사과를 했죠. 아닙니다. 이제 제가 가졌던 의문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한진태는 최선영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네요. 진수지 선생이 진나영에게 그런 식으로 당하는 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본인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엄마 입장에선 힘드셨을 텐데요. 한진태의 말이 맞는 말이었죠. 그러게요, 원장님. 저는 엄마 노릇을 못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최선영은 어쩔 수 없이 이제야 진수지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모두 할 수밖에 없었네요. 27년 전 자신이 사고가 났던 상황부터 진수지와 헤어지고 지금에야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를 모두 하게 된 건데요. 최선영은 꽁꽁 감춰놓았지만 한진태에게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 27년 동안 진수지가 겪었던 일들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던 건데요. 더구나 27년 전 최선영이 사고를 당하고 입원 치료를 한 2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한진태였었죠. 혹시 제게 다 털어놓지 못한 다른 이야기도 있으신가요? 한진태는 27년 동안 최선영을 보아왔기 때문에 최선영이 자신에게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죠. 최선영이 성격상 남을 음해하거나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짚어서 질문을 한 것인데요. 왜냐면 분명 장윤자와 진장수 그리고 진나영의 문제에 대해 더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으리라 짐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렇게 한진태가 묻자 드디어 최선영의 입에서 그동안 감추어 놓았던 진나영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방송 PD가 양심 고백을 한 내용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나영이 임신했다면서 진수지에게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다 밝히지 않았던 거라고 최선영은 한진태에게 말을 하고 말았네요. 최선영은 진수지가 핸드폰으로 녹음해 두었던 방송 PD와 진나영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주게 됩니다. 진나영이 자신이 뺨 맞는 영상 올려놓고 PD한테 거짓말을 하며 덮어씌웠던 일이며 방송국 옥상에서 일부러 꿇어앉아 빌었던 일, 그리고 옥상에서 진수지한테 충격받은 척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쇼를 벌인 일까지 모두 공개가 되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녹음 파일, 진수지를 한 방에 보내기 위해
옥상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했던 것까지 한진태는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한진태는 사실 짐작하고 있었죠. 진나영의 임신한 아이가 한현성의 아이가 아닐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상황이 한현성이 임신시킨 걸로 돼버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책임지는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 녹음 파일 속에 진나영 대화를 들어보니 한진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데다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임신도 조작을 했을 것이고 한현성 아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시작했을 거라는 사실인데요. 혹시 708호 오피스텔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진태가 최선영에게 물었네요. 네. 진나영 엄마와 함께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한진태는 진나영이 계획적으로 어떤 일을 꾸몄다면 반드시 708호에 그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건데요. 제가 비밀번호는 알고 있지만 함께 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선영은 이렇게 늘 확실한 사람이었죠. 오피스텔 708호의 비밀번호는 진나영의 생일입니다. 진나영이 한진태와 김마리에게 보여주었던 혼인관계 서류에 보면 진나영의 생일은 1993년 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비밀번호는 0102인데요. 한진태는 한현성과 김마리와 함께 708호를 방문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진나영의 며느리 노름은 곧 끝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진나영이 벽에 부려놓은 게시판에는 해들 재단 가족의 뒷조사뿐 아니라 자신이 임신을 한 여러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해들병원 응급실을 가기 전 다른 산부인과에서 받아놓았던 산모수첩까지 모두 나오게 되는데요. 한진태뿐 아니라 김마리와 한현성 모든 가족이 이 일을 알아버렸으니 이제부터 진나영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재미있게 지켜보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수지마주누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